네, 프로의 시선으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월요일 어떻게 열어주실지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반기 말 앞둔 시장 대응 전략은 올 한 해가 절반 딱 갔습니다. 네. 이번 주면 6월이 끝나는데요. 네. 이번 주에 또 주요 이벤트들 체크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2024년이 반이 갔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은 만족하셨습니까? 올해 수익률? 아, 수익률이요? 네. 수익률은 지금 제가, 펀드 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예, 그렇죠. 그래도. 뭐 늘 만족은 하고 있고 제가 많이 넣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은 뭐든지 찝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아니, 뭐, 섹터랑 그 펀드 선택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중국은 줄였어요. 중국은 줄이셨다. 네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줄이셨다. 한 연초? 네. 조금 타이밍은 그렇죠. 뭐 괜찮습니다. 예. 어차피 뭐 다 미국 아니면은 all or nothing이니까요. 지금요. 네. 그런 분위기 쪽에서 일단, 뭐 6월 말이 되다 보면 이제 또 반기 말이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그동안 끌어왔던 것 중에서 주도주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들어올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시 작년에 에코프로가 언제 고점 찍었는지 아십니까? 알죠. 네. 7월 말이죠. 7월 23일입니다, 정확하게. 네. 네. 그 전년도에. 태조 이방원 있죠? 네. 네. 이 종목들이 언제 단기 고점 찍었는지 아십니까? 막 달려가다가 혹시 7월? 7월입니다. 와. 네. 그 전에 메타버스 쪽에 또 한참 막 저희가 뜨거웠었죠? 네. 근데 펄어비스의 고점이 막 달려가면서 언제 찍었는지 아십니까? 7월? 7월입니다. 와. 네. 네. 이 패턴을 또 발견하시다니. 대표님, 그러면 네. 자, 7월에는 시장의 색깔이 달라지는 건가요? 7월하고 8월에는 네. 요 때는 뭔가 강력한 또 이제 그동안에 주도주로 왔다가 이제 분출하는 과정이 한 번쯤 나오고 거기서 이제 또 주도주가 하반기랑 교체가 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7월 한 달간에 막 100% 이상 막 또 쫙 올라오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게 뭘까요? 네. 그거는 그냥 이제 찾아가야 되겠고요. 예. 네. 그걸 알면은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자리 피고 이제 어디 관상이 이거 하고 있겠죠. 그래도 대표님이 순위를 마음속으로 정하지 않으셨을까? 1, 2, 3위. 네. 예비 후보 7월에 정말 2배 낼 수 있는 그냥 그런 시세 분출의 업종 종목. 네, 그냥 이제 이렇게 봤었을 때는 네. 그냥 아마 지금 잘 가던 섹터가 한번 분출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 수출주 쪽이겠죠. 수출주 쪽에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이 첫 번째. 아니면 지금 막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탁 하고 튀어가는 바이오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미리 이제 지금부터 한번 좀 강하게 당겨주고 또 천천히 또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가 아닐까 생각도 들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혹시나 투자 아이디어가 확인된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조금 올랐어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가는 것만 가거든요. 7, 8월이 더 그런 소외가 완전히 포모가 극과 극으로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는 걸로 가자. 근데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중소형주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형주급에서 나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큰 거, 시총 단위 되는 것들 쪽에서 변화가 들어갔을 때 그런 변화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요한 네. 이슈들 한번 체크를 그만큼 이번 주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번 주 또 7월 초를 잘 봐야 7월장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겠죠. 후보가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2주 안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대한 동향들 가지고 시장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벌써부터 지금 보게 되면 1770선이 중요한 자리인데 이탈합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외국인들 선물 8,000개 매도 그리고 또 주식도 팔아버리는 이런 입장 쪽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왔던 갭 있죠. 이 부분이 이탈하면서 메꿔버린다. 좋은 현상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한 2,750선 또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수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지수는 그렇다고 치고 섹터 종목적으로 좀 강화되는 장세가 계속될 텐데 거기서 살아있고 계속 또 붐업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마 7, 8월 달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이번 주 관련된 쪽에서 실적 발표되는 건 페덱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실적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또 경기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26일 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죠. 우리 그 점 어떻게 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좀 다 얘기하시나요? 잘 나온다고? 잘 나오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아직 연락 못 받으셨어요? 네. 네. 연락 오셨나요? 아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예. 네. 여기서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마이크론만 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 괜히 또 미공개 정보 했다가 FBI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쪽에서는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된 입장 쪽에서 좀 확장세를 그쵸. 보여줄 것 같고, 근데 네.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좀 불안감이 있으세요? 뭐 지금 하반기 앞두고 네. 경기는 약간 슬로우해지고 있잖아요. 미국 그렇죠. 내에서. 그래서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에 대해서 내년까지도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긍정적인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 좀 불안한 생각도 있으세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좋을 걸로 보시네요.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네. 시장 점유율 3위 업체가 아마 얼만큼 탄력적으로 지금 예상이 EPS가 0.47달러가 그럴 겁니다. 46달러 정도쯤. 근데 거기서 얼만큼 또 서프라이즈한 거를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위상도 더 바뀌어질 수 있겠다. 어차피 지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솔직히 HBM3 이 생산을 얼만큼 하는지 또 얼만큼 캐파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갖다 준 성장 밸류만 갖다 붙여주면서 이거 생산하게 되면 이만큼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 약간 좀 훼손된다고 봐야 되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 빼고 직접적인 실적과 관련된 변수 쪽으로 우리 이만큼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내 업체들한테도 의미하는 바가 좀 크겠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음 주에 바로 실적 발표할 텐데 그에 따른 레벨업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실적과 관련된 그쪽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27일 날 또 바이든 트럼프 첫 TV 토론회가 펼쳐집니다. 이런데 가서 앵커 역할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진행. 영화 보면서 상상은 해봅니다. 아우, 밤쉘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밤쉘 아세요? 밤쉘? 밤쉘이요? 밤쉘. 네. 네, 발음 때문에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쉘이에요. 근데 한국 발음으로는 쉘. 한국의 네, 예. 예. 좋은 내용이고요. 예. 영화는 또. 네. 근데 2차 전지가 그래서 좀 하락하나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미국 현지 분위기는 아니다. 트럼프의 우위를 많이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약간 공격을 할 쪽은 트럼프가 약간 공격과 방어 쪽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CNBC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방어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 기존의 행정부 쪽에서의 입장을 계속 대변하는 쪽인데 이쪽 공격하다 보니까 만약에 제대로 방어를 못하게 되면 우위는 공격 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우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IRA 법안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의 흐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뉘앙스가 그러니까 잘 방어를 해서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정치적인 이슈로 EU 정상회의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또 러시아의 관계와 함께 또 특히 이번에 나왔던 또 극우 세력들이 좀 커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EU 정상회의에 대한 어떤 언급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EU에서 지금 제정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원칙들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하나 빼놓으셨네요. 중요한 지표. 네,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요. PC 지표죠. 네, PC 지표는 개인적으로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잘 나온다는 얘기는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들로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봤었을 때 솔직히 지금 연준은 실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지금 초과저축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는 상황 쪽에서 약간 조금 급하게 지표들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왔었을 때는 또 이제 또 욕먹고 금리 인하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금리 인하는 이제 조만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올해 잘하면 한 번 정도로만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쪽인데 일단 물가는 하향 안정 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과 정치 이벤트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다음 주부터 7월에 2분기 실적 시즌 개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수출은 좋지만 내수가 좋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어서 그래서 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또 군부를 지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주도주, 화장품, 음식료, 전력, 기기 이들이 그 지위를 이어갈까요? 네, 일단 수출 지표만 잘 나오게 되면 바로 반응을 하는 쪽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일단 잠잠하다가 탄력은 받았지만 또 지난주 나왔던 미국 시장의 동향들과 거기다가 또 구리 가격이 또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또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도 봤겠죠. 그래서 아마 전력기기 오늘 또 음식료라는 쪽들은 아무래도 오른 만큼에 대한 매물도 좀 소화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막상 월말에 나오는 지표까지 보겠다라는 입장으로 보는데 그중에서 좀 보다 보니까 특이한 쪽들이 화장품이 좀 센 것 같아요. 네, 화장품은 역시나 어떤 여러 가지 영역의 확장들이 계속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실리콘2도 크게 조정을 안 받네요. 예,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네. 고점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삼양식품이었으면 오늘 4~5%가 하락했는데 여기서도 버티고 있다는 쪽들은 그나마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오늘 또 한 축으로 알려진 APR 같은 경우도 네. 오늘 또 지금 조정은 살짝 받고 있지만 또 지금 자사주 신탁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좀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들이고 이런 쪽에서 또 하나 수출주의 대표 주자라고 예전부터 알려졌던 쪽들은 아마 그쪽이죠. 조선주 쪽이죠. 오늘 가장 강한 쪽은 네. H 현대 미포 이쪽이 제일 셉니다.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들, 특히 미포는 PC선 저가 수주 끝났다. 그러면서 반영되는 과정들 보게 되면 워낙 미포는 예전부터 강했던 종목이니까 그런 쪽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한 축은 조선 쪽에서 엔진 쪽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는 한화 엔진 이쪽이 좀 탄력들 강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STX 중공업 이런 쪽들 네. 보면서 여전히 조선 쪽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히 남아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끌어질지 계속 체크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과 의료기기 사이에 파마 리서치는 또 매물로서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던데 오늘 또 강한 흐름 보여주고요. 네. 김민수 대표님은 1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그 실리콘2, 삼양식품,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주가가 확 갔었거든요. 네. 이런 종목과 또 시장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조선, 전력기기 이런 종목군들이 7월장도 주도할지 여부를 좀 잘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속상합니다. 일단 주도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시장의 선택들 그냥 다 팔아버리네요. 그쪽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낙폭이 커지는 종목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좀 이게 그렇다고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또 수급적인 위축도 가장 큰 거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보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빨리 올라올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물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네. 중요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모든 섹터가 다 갈 수 있는 그만큼 여유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버티고 어느 정도 이걸 밀어버리게 되면 개인들이 받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강하게 밀어내는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부터는 혹시나 나오는 수출 동향 보게 되면 그래도 선방하는 섹터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번에 6월 20일까지 나왔던 거 보게 되면 SIC 링이라든가 소켓 쪽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주가가 더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으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겠다는 숫자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낙폭이 커진다. 그러면은 한번 관심 있게 바탄 피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ISC 많이 내렸네요. 네, 많이 내려왔고 거기다가 요즘 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대표 주자인데 이것도 의외 이 정도까지 밀릴 자리는 아니지 않나 싶긴 한데 아마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약간 좀 뚱한 자리고요. 한 번 더 밀려서 한 23만 원대 부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럴 때는 또 대응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장을 주도할 테마와 대형주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면서 시장 흐름 지켜볼 때라는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김인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함께 해봤습니다.